여러분, 사실 인생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도 무조건 버려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는 식의 무시무시한 협박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음에도 가끔은 환기가 필요하듯 우리를 둘러싼 공간도 한 번쯤 세련되게 정리해보자는 유연한 제안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집 안에만 들어오면 왠지 모르게 어깨가 묵직하고 분명 쉬고 있는데도 머릿속은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기분 느껴본 적 없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걸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런가 보다 하시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보면 그건 세월 탓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우리 뇌가 처리해야 할 숙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인생 한 수 위인 고수들은 이걸 귀신같이 알고 자기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아주 영리하게 관리합니다. 반면 보통의 우리들은 정 때문에 혹은 아까워서 불운의 씨앗들을 인테리어인 척 모셔두곤 하죠. 자, 오늘은 우리 마음의 짐을 덜어줄 아주 흥미진진한 심리 산책 한번 떠나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행로에 제가 든든한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바로 깨진 물건들에 대한 태도예요.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리창 하나가 깨진 건물을 방치하면 그 근처 전체가 순식간에 슬럼화된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 주방 찬장 안에서도 실시간으로 일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50대 중반의 김 여사님 사례를 한번 보세요. 이분은 알뜰하기로 소문난 분인데 어느 날부터 자꾸만 사소한 실수로 돈이 새나가고 가족들과도 날선 대화가 오갔어요. 원인을 찾다 보니 찬장 깊숙이 보관된 이 나간 명품 컵들이 문제였죠. 남편과 주고받는 생생한 대화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보, 이 컵 좀 봐요. 입 닿는 데가 이렇게 깨졌는데 이걸 아직도 쓰고 있었어? 아유, 그거 비싼 거야. 입 안 닿는 쪽으로 돌려 마시면 아무 문제 없어. 당신은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아니, 멀쩍한 컵 놔두고 왜 자꾸 이빨 빠진 걸 꺼내냐고. 손님 올 때도 이럴 거야. 이게 다 절약이지? 당신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함부로 버리겠어? 김 여사님은 이걸 정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자기 대상화의 오류에 빠진 거예요. 깨진 그릇에 차를 마실 때마다 우리 잠재의식은 은연중에 나는 깨진 것을 대접받아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차곡차곡 수집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시각 피질은 불완전한 대칭을 볼 때 미세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거든요. 명품 그릇보다 더 명품인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을 위해 그 작은 균열들을 이제는 기분 좋게 놓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가 박제된 물건들입니다. 행동 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과하게 평가하는 소유 효과를 말했죠. 특히 우리 4060 세대는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추억이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60대 박 사장님은 은퇴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서재 한쪽을 예전 회사 다닐 때 썼던 서류 가방과 구식 노트북으로 꽉 채워두셨어요. 아들과 오가는 솔직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버지, 이 노트북은 켜지지도 않는데 왜 자꾸 책상 위에 두세요? 줘봐, 터지겠네. 야, 임마, 그게 그냥 컴퓨터인 줄 알아? 내가 저걸로 밤새워서 기획안 써서 너 대학 보낸 거야? 이게 내 훈장이야. 아빠 고생하신 건 알죠? 근데 지금은 자리만 차지하고 먼지만 쌓이잖아요. 차라리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시면 어때요? 사진은 무슨 손으로 만져지는 이 맛이 있는 건데 넌 애비의 인생을 정리하라는 거냐? 박 사장님에게 그 물건들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증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과거의 상징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나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과거의 허물을 벗어내야 비로소 현재의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화려했던 시절은 물건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속에 이미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비워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바로 죽은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요즘 드라이플라워라고 해서 꽃을 말려 장식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환경심리학의 거두 에드워드 윌슨의 비오필리아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서 생기를 얻습니다. 반대로 생명력을 잃고 멈춰버린 것,
즉, 말린 꽃이나 시든 화분은 우리 뇌에 정지와 부패의 신호를 보냅니다. 50대 후반의 이 부장님 사례를 볼까요? 퇴직 후에 집에서 소일거리를 찾던 이 부장님은 거실에 말린 꽃다발을 수십 개씩 걸어두는 게 취미였어요. 아내와 나누는 티격태격 대화를 들어보세요. 아빠, 거실 분위기가 너무 칙칙해요. 저 마른 꽃들에서 먼지만 풀풀 나고 꼭 박물관 같아. 야, 이게 다 정성 들여 말린 거야. 얼마나 분위기 있고 좋냐? 분위기가 아니라 꼭 죽은 것들 모아놓은 것 같다니까요. 아빠 요즘 기운 없는 것도 다 저것 때문 아니에요? 허허, 별소리를 다 한다. 꽃은 꽃이지 무슨 에너지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이 부장님은 드라이플라워가 늘어날수록 의욕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초록색의 살아있는 식물은 알파파를 생성해 스트레스를 낮춰주지만 수분이 다 빠져나간 마른 물건은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집은 박물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력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시든 화분이나 먼지 쌓인 말린 꽃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대신 창가에 싱싱한 관엽식물 하나를 두세요. 그 초록색 잎사귀 하나가 여러분의 혈압을 낮추고 행운의 파동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번째로 짚어볼 것은 식탁 위의 약병들과 영수증 더미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4060 세대의 현실 공감 포인트죠. 나이 드니까 약 종류만 늘어나네 하며 식탁 한가운데 온갖 약병을 늘어놓으시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약은 질병과 통증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시각적 자극제입니다. 밥을 먹는 즐거운 공간에 질병의 상징물들이 가득하면 우리 뇌는 음식을 섭취하면서도 은연중에 나는 아픈 사람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에 며칠 지난 영수증, 보지도 않는 전단지까지 섞여 있다면 최악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소음은 전두엽의 결정 지능을 실시간으로 떨어뜨립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수많은 자석과 쿠폰들을 볼 때 우리 뇌는 쉴 새 없이 정보를 처리하느라 잔업을 하는 기분을 느끼죠. 집은 뇌가 쉬는 곳이어야 하는데 뇌를 계속 일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약은 보이지 않는 서랍 안에 깔끔하게 넣고 영수증은 스마트폰 사진 한 장으로 남긴 뒤 바로 버려보세요. 식탁에 여백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도 놀라울 정도로 맑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큰 울림이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서린 물건들입니다.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상사가 준 선물 혹은 사이가 틀어진 친구와 함께 샀던 장식품 같은 것들 말이죠. 물건이 무슨 죄야 하며 그냥 두시지만 우리 잠재의식은 그 물건을 볼 때마다 당시의 부정적인 감정을 0.1초 만에 소환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연상결합 이론으로 설명되는데 특정 사물이 특정 감정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치우지 않는 것은 매일 그 미운 사람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왜 그 사람에게 내어주시나요?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단순히 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부정적인 인연을 끊어내는 의식입니다. 비워내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의 응어리가 함께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들이 조금은 가슴에 닿으셨나요? 사실 저도 가끔은 버리기 아까워 망설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시간을 정리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더라고요. 100% 정답은 없지만 분명한 건 공간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함께 경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치워야 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딱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보며 깊은 심호흡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아마 그 한 뼘의 여백이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평온함과 새로운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의 인생이 좀 퍽퍽하다고 느끼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가볍게 공유해 보세요. 함께 비우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만큼 좋은 선물도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에 따뜻한 햇살과 좋은 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아 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